예, 시장을 이겨라. 코스피 2200선 지지력을 확보했나? 위쪽으로 갈 것인가? 2200을 지킬 것인가? 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예은 IBK 투자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생각보다는 탄력 있게 가는데 또 걱정거리들도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의 FOMC 의사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산 축소를 이제 연말에 종료하겠다는 얘기는 호재인데 시장은 추가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 내지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이제 FOMC 의사록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이 워낙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다소 매파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올해 말에 종료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뭐 나오면서 그거는 시장에 이제 안도 심리를 주는 거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이거든요. 예.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1회 인하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매파적인 상황, 그래서 신흥국 증시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연준의 이제 이번 의사록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연준 위원들이 과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인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조가 열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올해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2회 인상인데 못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왔는데 심지어 시장의 기대는 인하 쪽에 모여지니까 그렇죠. 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네. 결국은 연준의 이런 통화 정책이 금리라든지 혹은 이제 통화량을 통해서 이제 달러와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조금 또 스멀스멀 또 올라와요. 달러의 네. 향방과 또 이머징 시장, 국내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희 하우스에서는 우선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달러가 상대적인 강세이기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가 크게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상승 기조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1회 정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통화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유럽 경기의 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크게 지금 이제 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ECB에서는 이전에 이제 말을 했을 때는 여름 이후에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런 기준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로화가 이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의 약세 가능성까지 합해지면서 달러는 이제 뭐 연준의 완화적인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환차 손을 입게 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환차 이익을 입게 되는데 상대적인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수급에는 사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이 강하게 수급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달러가 사실은 추가로 강세로 갈 요인은 많지는 않은데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요인은 사실은 유로존이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달러 그렇죠. 인덱스에 이제 유로존의 반영 비율이 높거든요. 네. 사실 지금 보고 있는 달러 인덱스를 6개국 유로존 뭐 일본 이걸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만 보니까 착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인덱스로 보거나 달러로 갈 때 달러가 추가적으로 급하게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시각이시고 국내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예, 대략 한 2200에서 그 위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분위기는 어쨌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수를 끌어올리고 갈 수 있는 시각들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지수대에서 조금 지수는 좀 정체되는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예. 보고 있는 항상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룸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방향성을 전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워낙 강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도 강한 상승을 했고요. 예. 여기에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양해각서에 위안화 안정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달러가 조금 이제 뭐 안정화되면서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고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뭐 외국인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만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들에 따라서 달러 방향성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벤트를 한 번 더 지켜보고 지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예, 오늘도 어쨌든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더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반도체주를 끌어올리긴 조금 어렵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관심은 코스닥 쪽 중소형주 장세 쪽으로의 네. 이 강세가 더 펼쳐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네. 따른 전략은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관심을 이동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예. 외국인의 자금도 사실 코스피가 2200 가까이 오면서는 아무래도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시장 자체의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2월 들어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기하는 이벤트 플러스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로 봤을 때는 중국 A주 MSCI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게 되고요. 과거에 뱅가드에서 이제 아무래도 벤치마크 지수 변경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이런 이벤트들 있으면은 아무래도 중소형주 개별주 종목으로 이벤트에 따른 이제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역과 관련이 없는 쪽으로 좀 이제 갈등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쪽의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좀 그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우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좀 마무리를 좀 더 지어서 시간이 별로 없지 않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전략을 조금 더 압축해 준다면 이제 어느 네. 쪽 섹터가 낫습니까? 네. 저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원래 엔터 쪽이랑 네. 이런 미디어 쪽으로 관심을 엔터, 두고 미디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작년 전략을 이제 세우면서부터 이제 올해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3월 1일에 이제 뭐 연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머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계속 될 거고요. 수출주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련이 좀 없는 쪽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슈들을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이 돌아서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5G가 이제 상용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장비주들 이런 것들도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소비주가 좀 어제 오늘 반짝합니다만 엔터 미디어주 또 5G 관련주 좀 주목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